조국 대표가 어제 당선이 되자마자 대검찰청으로 달려가서 여러 특검법을 얘기한 바 있는데 보시는 그대로 조국 혁신당의 첫 워크숍은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수장이시죠? 조국 대표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12석을 차지했습니다. 쇠빙선 12척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10석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려 왔는데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 아쉬운 마음이야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먼 길이니 이만하면 첫걸음은 잘 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워크숍 장소, 워크숍 당선 12명의 방문지가 문 전 대통령 면담. 이현정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앞으로의 어떤 행동, 뭐 하루는 대검 갔다가 이제는 또 평산마을 갔다가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일해야 될 곳은 국회인데,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은 마치 시민단체처럼 지금 장애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당의 어떤 설립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뭐 공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결국 조국 대표의 어떤 검찰에 대한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이 반발 심리 뭐 이걸 이제 모아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을 유지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 지지층을 묶어놔야 되는 이런 역할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조국 대표가 이제 아마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본인의 사법 처리가 이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당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그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섭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교섭단체를 원래는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를 해서 10석으로 좀 내려달라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절대 안 내릴 겁니다. 그걸 키워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본인들은 아마 이제 이런 여타의 지금 이 더불어민주연합 거기와 더불어서 뭔가 어떤 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거기에 플러스 알파 바로 친문을 여기에 세력을 동참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는 이재명 대표와 맞서겠다라는 그런 그랜드 플랜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이 조국 혁신당을 친문의 어떤 정치적 중심 세력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김경수, 뭐 양정철, 뭐 등등 예전에는 인물들, 탁현민 등등을 여기다 묶어내서 본인의 어떤 사법 처리가 되더라도 이 정당이 친문 세력이었던 면에서 보면 대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한 그 전초 작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성미 서관님, 문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그래도 민주당이 꽤 자신했던 부분이 부산 경남 이른바 낙동강 벨트였는데 문 전 대통령이 꽤 전면에서 지원 유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산 경남 17대 1로 졌다. 야권 아주 일부에서는 문 전 대통령 도와줬다는 책임론도 있다는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근데 그게 뭐 당의 공식적인 분석도 아니고 입장도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전직 대통령이 사실은 이렇게 선거 지원을 한 경우가 잘 없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그 기대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다는 점 생각해 볼 때 그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간절하셨던 거고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곳에는 힘을 보태겠다. 그리고 본인과 어떻게 보면 과거 정치 환경에서부터 오랫동안 좀 합을 맞췄던 그런 후보들, 험지에서 애쓰고 있는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셨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 뛰고 있었던 후보들 입장에서는 험지에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지원 유세 와주는 게 굉장히 또 고마운 일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 부산 경남이 특히 보수 여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 저지선을 막아준 지역이다. 이렇게 낙동강 전선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뚫리지 않으면서 200석까지 안 가는 이제 그 17대 1 완성을 거둘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데 문 전 대통령 얘기까지 좀 많이 나와서 짧게 여쭤봤어요. 노돌 교수님.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결국 지금 12석이기 때문에 8석 더 얻어서 뭐 친문이든 혹은 시민단체 출신 지금 뭐 새로운 민주연합의 비례대표든 20석을 얻어야 뭔가 본인 목소리가 커지지 않냐. 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아니면 뭐 19석을 가지고 있어도 국회 운영에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게 비판이 나왔습니다. 교섭단체를 없애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교섭단체 기준을 내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죠.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그러면 10석 정도면 충분히 지금 교섭단체를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선거 과정에서 한 얘기는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너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이것도 아마 안 해줄 겁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이 반대할 테니까요. 국민의힘이 반대로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협력 관계를 할 수밖에 하지만 나중에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좀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친명, 비명 세력, 또 문재인 세력, 친문 세력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또 대선 과정에서도 경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될 거고요. 그럼 20석을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글쎄 김종민 의원 정도 새로운 미래 가능한데 연대가 그런데 지금 나머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출신들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그들이 옮기면 의석을 상실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명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것도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당분간은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새로운 미래의 유일한 현역 지역구 의원인가요? 김종민 의원 등 혹은 친문 이런 해서 좀 더 입김. 지금 사실 원내 제3당이 됐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20명이 못 미치기 때문에 벌써 여러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얘기까지 길지 않게 오늘 조국 대표도 이재명 대표 마찬가지로 현충원 참배를 했는데요. 불과 20분 차이로 두 사람이 마주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정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라고 하셨고요. 검사는 수사를, 판사는 재판을, 대통령은 야당 대표 만나 본연의 일을 하면 된다. 영수회담 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사력을 다했어야 했는데 결과를 떠나 고생했다는 말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선거법 재판 너무 느린데 인공지능 판사 도입해서 빠르게 합시다라고 하셨고요. 예. 무효표에 수원정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거운 의미를 곱씹어야 된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